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민통선 토지 투자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북한과 붙어있는 쪽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군사분계선, 흔히 휴전선이라 그러죠. 그 근처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뭐 해군 기지라든가 그쪽에도 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휴전선 아래쪽으로 해서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 군부대들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별도로 또 양구라든가 화천, 뭐 서울 근처 고양시 이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일단 군사 분계선이 있고요. 뭐 휴전선이죠. 휴전선에서 약 2km까지는 이제 DMZ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밀리터리 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죠. 그래서 이쪽에는 사실상 군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들어갈 때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군사 분계선부터 해가지고 남쪽으로 약 10km 정도의 흔히 말하는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이 있습니다. 이 민통선까지의 거리가 약 10km 정도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땅이 통제보호구역입니다. 이 통제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민통선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에서 약 25km 남쪽까지가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요. 당연히 이제 통제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한보호구역 안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거리별로 2km, 10km, 그리고 25km로 설정은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군사 분계선 기준이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약 25km까지가 전체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전체가 다 제한보호구역이고 그 중에서 민통선 안쪽은 통제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한보호구역은 전체가 다 건축할 때 군부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냥 개인 주택 같은 경우도 건축을 할 때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이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사실상 일반적인 토지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다지 가치가 높은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통제보호구역이 있는데 이쪽은 말 그대로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에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쪽에도 이제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별도의 그 발급 이렇게 출입 허가증을 발급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별로 불편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이 뭐 제대로 건축도 못하고 제대로 뭐 만약에 뭐 근생시설인데 근생을 뭐 짓지도 못하고 이러면 손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내가 그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면은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매수를 하라고 내 땅을 아예 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뭐 법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치가 있는 토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2018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작년 초에 이쪽 뭐 파주, 연천, 철원 그리고 뭐 고성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토지들이 집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남북 관계 좋아진다 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남북이 좋아지면은 이쪽에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 해가지고 많이 거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또 토지 집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남북 접경지 토지가 가치가 있겠느냐. 자, 이거는 나라에서 발표한 그 개발 계획인데요. 대략적인 건데 보시게 되면은 서해안 쪽으로는 이제 환서해 벨트라 그래서 산업, 교통, 물류, 뭐 전력 이런 거를 뭐 개발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환동해 벨트, 동해 쪽 라인을 보게 되면은 뭐 에너지 자원, 교통, 물류, 산업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러시아까지, 뭐 유라시아 철도도 이쪽으로 다 뭐 계획이 되어 있죠. 러시아 가스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접경 지역을 보게 되면은 환경, 공유 하천 공동관리, 접경생물 보전지역 지정, 관광, 세계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할 때 남북 쪽에, 이제 북한 쪽에 연천이나 고성이나 그 파주 같은 데 땅을 사라. 왜? 저거 언제까지 되겠냐? 얼마 안 간다. 10년 안에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 그쪽에 땅을 사도 되냐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죠. 다 올랐는데 뭘 사냐. 끝났다 이제. 저쪽에 남북 접경지 쪽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른 이쪽에 개발이 되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개발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뭐 다른 외국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 그 비무장지대가 아직까지도 되게 자연이 살아있는, 막 이렇게 생태계가 살아있는 이런 지역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실 현재 그 수도권 주변에나 그렇지 지방만 가도 남는 땅 많거든요. 굳이 이쪽에다가 개발을 할까요? 뭐하러 같이 붙어있는 쪽에다 개발을 할까요? 차라리 개발을 하면 북쪽 완전히 북한 땅에다가 개발을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쪽은 그냥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나 뭐 철도 같은 게 한두 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동네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 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남북 접경지 쪽에서 어디가 좀 가치가 있겠느냐. 솔직히 뭐 그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정부라면은 그쪽에다 뭐 신도시를 만들거나 대형 개발 같은 경우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하나 어느 정도 규모의 뭐 이렇게 평화공원이라든가 뭐 관광지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쪽 일대를 뭐 다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산이고 지뢰밭이고 한데 거기다 뭘 개발하겠습니까? 뭐 해봤자 도로 정도만 좀 놓는다. 고속도로나 철도 정도. 어느 부분이 그러면은 도로가 들어갈 거고 철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파주랑 개성을 연결하는 도로 현재 있죠. 개성부터 이제 평양까지는 고속도로가 북한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쪽은 개발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유라시아 철도 라인, 이쪽은 뭐 원래 철길이 있었으니까 철도도, 그러니까 뭐 고성부터 해가지고 원산까지 이쪽 라인도 당연히 뭐 도로나 이런 게 철도가 다 연결이 될 겁니다.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부러 끊어놨거든요, 북쪽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도로는 없는데 도로가 이제 생긴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신설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3번 국도 끝에 있는 연천과 철원 끝에 있는, 그래서 북한으로 보면 여기 평강군이라고 써 있는 이쪽입니다. 왜냐면 지도를 보시면 연천에서부터 저기 원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원산까지 가장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인데 북측은 원산부터 평강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부터 이 철원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원 윗부분에서 평강군까지만 연결을 하면 뭐 철도든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가 됐든 이쪽으로 뭐 유입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북한의 지도를 보면 좋은데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는 북한 지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구글 지도를 보시게 되면 북한 지도까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연천부터 연결돼서 철원을 지나서 평강군까지만 가게 되면 원산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원산까지 연결을 해야 되냐면 원산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산업단지예요. 그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침략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 원산 쪽에다가 이제 많은 그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남북한이 하나로 돼 있을 때 아니면 분단 직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왜냐면 그 산업 그 기반 시설 같은 게 이 북한에 훨씬 많았어요. 특히 원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원산이 아직도
공업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갈마공항도 있고, 이 갈마공항 오른쪽으로는 다 해변입니다. 그래서 원산 같은 경우는 그 북한에서 그래도 상당히 큰 도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뭐 굳이 따지면 서울의 부산 같은 이런 항구 도시고. 그래서 원산 쪽으로 뭐 러시아 물류라든가 이쪽도 많이 내려오는데, 태평양을 지나가는 도로가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강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평강군에 이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복개역이라고 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 당연히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여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있다는 거 이쪽으로 어느 정도 철로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북한 철로가 되게 상태가 안 좋대요. 근데 그래도 없는 거를 갖다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철도를 보수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북측하고 새로운 도로를 서해안과 동해안이 아닌 쪽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천 쪽에서 평강군으로 연결하는, 뭐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현대 기술로는 뭐 그 TBM이라 그래서 터널 보링 머신 갖다가 뚫으면 금방 뚫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당연히 확실히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산다 그러면 이쪽 근처,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요런 쪽을 사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뭐 접경지라고 해서 뭐 이쪽 파주랑 연천 요쪽 부분 뭐 도로도 없죠. 그리고 뭐 양구나 화천 이런데 땅 사봤자 다 산입니다. 거기 막 산 높이가 막 1000m가 넘어요, 이쪽은. 그런데 도로 뚫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개발이 돼봤자 지금 이렇게 지도상에 제가 표시해놓은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쪽도 당연히 뭐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개발은 없고, 뭐 단순하게 뭐 도로나 철도 연결하는 정도다. 막말로 뭐 개발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접경지에 합니까? 북한 땅에다 하지. 아니면 뭐 이남 쪽에다가 남쪽에다가 해가지고 뭐 아예 대한민국 쪽에다가 개발을 하지, 뭐하러 하겠어요?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개성공단처럼, 개성공단이 현재 애초 계획의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저희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1차적으로 많이 투자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물류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 3군데 정도, 도로와 철도 정도만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접경지 쪽에다가 땅을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가서 이 제한보호구역이라든가 통제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해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통제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이 완전히 다 해제되는 거 기다리는 거는 거의 뭐 기획부동산 땅 사서 신도시 들어가는 거 기다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